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요즘 빌라 투자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잖아요. 전세도 안 나가고 또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빌라고요. 1억 6,800만 원짜리가 70%까지 떨어져서 1억 1,76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경매가 아닌 공매로 낙찰을 받은 물건이에요. 유찰 횟수는 3회고 물건 용도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 물건은 누가 낙찰받았냐?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공장에 펜스를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바로 수익을 낸 분의 사례 올려드렸었잖아요. 237만원에 낙찰받고 700만원에 매도했던 사례인데 이분이 또 빌라까지 낙찰받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얼마를 투자했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적 정보. 건물 같은 경우에는 40.12제곱미터네요. 위치 현황 보면 안양공업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 주택, 또 인근 일대는 주로 유사 규모의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하여 있는 곳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방 2개예요. 좀 아쉽죠? 아파트를 대체하기는 어렵잖아요. 방 3개짜리, 또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의 빌라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체제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는데 방 2개면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또 기타 사항으로는 임대관계 미상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도 책임은 당연히 매수인이겠죠. 점유관계 채땡땡으로 되어 있네요. 전입 일자가 2005년인데 유의사항에 본건은 점유자의 주민등록 등재 사실에 의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사오니 사전조사 후 위찰 바람. 이런 문구 있으면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무조건 피하고 보잖아요.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총 호수는 9세대네요. 그리고 1997년도에 지어진 빌라입니다. 자, 실거래가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1억 5,500, 그리고 2016년도에 1층이 1억 5,300, 1억 6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2022년 6월 달에 또 2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이분은 좀 많이 비싸게 샀겠죠. 해당 건물 사진 모습입니다. 주변 모습이고요. 오래된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자, 입지를 한번 보면 이 별 모양이 있는 곳인데 안양역과는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요. 도보 3분 거리에 삼덕공원, 그리고 도보 3분 거리에 안양공고, 도보 5분 거리에 안양동 중앙시장, 또 안양 1번가 핫플레이스가 위치해 있고요. 또 도보 15분 초등학교가 좀 머네요. 그리고 안양여중, 안양여고,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가 다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또 이쪽 지역에 토지를 몇 군데 가지고 있어서 이곳은 잘 알죠. 그리고 제가 안양에는 오래 살지는 않았었지만은 또 안양 비산동에서 태어났잖아요. 자, 해당 물건의 장점과 단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안양동 인근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로 인한 임대차 수요가 넘쳐남, 또 1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마트, 시장, 공원, 천변, 상권동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요. 또 월곡 판교선 안양역이 곧 정차를 하는데요. 아직 생기려면 멀기는 했는데 안양역과는 1km잖아요. 근데 월곡 판교선 안양역은요, 이곳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호재죠. 판교까지 가는 노선이고 판교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하면 이쪽 주변에 뭔가 굉장한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안양시는 동안구랑 만안구가 있는데 동안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평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동안구와 만안구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인프라라든지 주거 환경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 만안구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이것도 월곡 판교선이 생기고 또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먼 훗날 이야기이긴 합니다. 단점은 빌라 투자자들 수요 급감해서 실수요자에게 매도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처럼 공매지인 나와 있었잖아요. 가족관계를 밝히지 못하면 혹시라도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공동주택 가격이 어때요? 1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안 돼요. 하지만 재산세, 종부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고 양도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 중과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 취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매매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까 우선 소유자 최 씨와
또 채무자 최 씨는 우선 같아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채무자와 전입세대주 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당연히 아니겠죠. 또 무상임대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을구의 근저당권 은행으로 전화를 했대요.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유선상으로는 절대 안 알려주죠. 그래서 직접 해당 은행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알려주진 않는데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한 선에서 귀뜸으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리인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가족인 것으로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입찰은 2명이 들어왔는데 이야 얼마 차이예요? 74만 원 차이로 짜릿하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리모델링 전 사진 모습입니다. 채무자와 협의를 해서 이사비를 드리고 이사시킨 뒤에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는 않았었대요. 근데 이제 곳곳에 이제 곰팡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었었고요. 하자가 심한 곳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후 사진입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또 감각이 있어서 탁자와 의자 놓고 인테리어 소품들로 집을 좀 깔끔하게 꾸민 겁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손님이 딱 왔을 때 뭔가 깔끔하고 밝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소품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자, 리모델링 견적 비교를 해봤었나봐요. 4군데 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했었대요. 그래서 턴키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근데 보통 4개의 업체 평균적으로 1100만원대에서 가장 많은 건 1300만원, 그리고 C업체는 1200만원대도 있었었고요. 거의 가격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굉장히 정리도 잘 해놨죠. 총 들어간 비용은 828만 5,550원. 거의 3,400만원을 또 세이브 시켰네요. 이런 게 또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자, 수익률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낙찰가는 1억 1,844만원이었고요. 소유권 등기는 150만원대에 들어갔네요. 인테리어에는 820만원이 좀 넘게 들었고 기타 비용이 2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또 매도가는 1억 5,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세금 전 수익은 약 2,500만원 정도고요. 또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지금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매매사업자로 순수익은 1,740만원이네요. 수익률은 32%. 와, 요즘 같은 시대에 빌라 투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경매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또 저렴하게 받았잖아요. 1억 초반대에 낙찰 받아서 5,5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시세는 1억 8천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하지만 싸게 산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면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라 투자 망했다, 빌라는 절대 사면 안 돼, 경공매로도 이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움직이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래, 경매 공매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리스크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분석과 임장을 통해서 괜찮은 물건들 입찰해서 낙찰받고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사업자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세금이 77%예요. 하지만 77% 냈습니까? 아니죠.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매매사업자 투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 오시면은 매매사업자 관련해서도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또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